좋은 이혼이라는 거는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난 다음에도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좋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각인데 좋은 이혼은 과연 있을까? 건강한 이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혼을 하고자 하거나 이혼 소송을 고민을 하시거나 할 때 가정을 지키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가정을 지키는 게 최선인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최선일 걸까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사이가 좋지 않고 미운 배우자랑 이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자식을 통해서 투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아빠 닮아서 네 엄마 닮아서 이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자녀들한테 이제 투입하고 거기에 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화목하지 않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애들은 불안해요. 그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요. 내가 너네들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자식들이 빠락빠락 대들죠. 누가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오히려 자녀들은 그런 좋지 않은 관계의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유지해줘서 고마워 얘기하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아예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나는 이 가정을 해체한 파탄범이 된단 말이에요. 나만 참으면은 이 가정은 유지되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됐구나 라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을 유지해라 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한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아빠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들을 보면은 외벌이인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가정 내에서는 갑이잖아요. 아빠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갑의 위치예요. 엄마를 무시하고 폭언을 해. 그리고 고부 갈등이 일어났는데도 방구 안 해. 아내의 책임으로 돌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이러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거는 아내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의 성향을 묵묵히 다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혼을 할 사유가 전혀 없거든요. 본인은 자유롭게 집안에서 떵떵거리면서 누군가를 훈계하고 비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될 가정이 있다. 좋은 이혼이라는 거는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난 다음에도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좋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육자가 누가 됐건 간에 양육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충분한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거기에서 안정감을 오히려 더 얻고 정서적으로 더 나을 수가 있다. 맨날 싸우는 엄마 아빠 밑에 사는 것보다 평화로운 한 집에서 살면서 한쪽은 면접 교섭 잘 하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계속 형성하면은 그게 좋은 이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은 10년 전 이 정도까지는요, 가정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모토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건강한 이혼을 모토로 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겠죠. 물론 어떻게 하면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고 이혼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파탄주의로 조금 흘러갔다는 느낌이 들죠. 막 꾸역꾸역 이혼시키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떤 식으로 좋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요즘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소장을 얼음물 깨가지고 손빨래 하던 시절부터 70년대부터 얘기하는 거야. 힘든 시집살이를 살았다면서 소장이 한 30장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식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어요. 갈등 저감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내가 구구절절 적는 것보다는 체크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소장을 작성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자. 쌍방 감정적인 소모를 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갈등 저감형 소장을 이용을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법원 사이트에 가면 양식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 5년? 10년 정도 사이에 많이 트렌드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좋은 이혼, 건강한 이혼을
이혼은 있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를 모두 위해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혼을 하면은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도대체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야? 이혼을 했어도 부모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한부모 가정이라는 건 정말로 명백하게 얘기했을 때 미혼모나 차별이나 배우자가 한 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랬을 때만 한부모 가정을 쓸 수 있는 거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게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모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란 말이 쓰는 거는 내가 이혼을 하면은 자식들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 마냥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말 쓰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양육자와 비양육자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제 보통은 내가 키울 때 양육자라고 그러고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하는데 키우는 사람을 주양육자, 그 다음에 키우지 않는 사람을 부양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아니고 부다.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발한 면접 교섭과 적절한 양육비와 정서적인 사랑과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다. 왜 비양육자냐? 이혼을 하더라도 모두 부모는 양육자다. 이혼을 제가 조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불행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YOLO, You Only Live Once죠. 그쵸?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혼이란 뭘까? 건강한 이혼이란 뭘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